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번 정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당과 그 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에서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말이죠, 사상 처음으로 자기네가 단독으로 그 예산안을 삭감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거 뭐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핵하고 뭐 특검하고 이러면서 이 조직을, 정부 조직을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또 예산 칼을 휘둘러가지고 이게 예산 폭주라고 하는데 요 예산을 지들 멋대로 싹 깎아가지고 이제 또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일하는데 예산이 없이 되겠어요? 이런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 그래서 당에서도 말이죠, 이거 처리하지 않는 한 절대로 추가적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 용산도 마찬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도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완전히 인질극을 벌이는 것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요. 지금 현재 이제 이 공직선거법 지금 이번에 지금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 한 24명 정도로 검찰에서 기소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의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하면 30명이 넘습니다. 자, 그래서 의원만 할 경우는 24명.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한 14명, 우리 국민의힘이 한 10명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검찰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왜냐면 633, 요거를 좀 철저히 지켜라. 지금 이제 조희대가 아주 세게 지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 지상이 법원에 의해서 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 먼저 잘릴 인간이 누구냐? 민주당의 양문석하고 이상식이다. 양문석은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 XX 같은 이 쓰레기죠. 막말로. XX라고 제가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국가견주자들 갖다가 기생하는 인간한테 제가 X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쓰레기 중에서 왕쓰레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쓰레기는 그냥 바로 폐기 처분해버려야 돼요. 재판을 최대한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이 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박지영 판사가 제대로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미.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부산경찰청장이면요, 경찰로서는 무지하게 높은 사람이에요. 예. 지금 이 부산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치안총감이고 밑에 치안감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 치안정감이 좀 늘어나가지고 이제 한 5자리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경찰청장. 요런 인간이 또 재산을 축소신고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넘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원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요 수원 재판이 박정호 판사인데요. 요 박정호 판사가 제대로 또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들 배지 떨어지는 소리가 말이죠. 이제 1심은 6개월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한 4월쯤 되면 그때부터 민주당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그냥 밤 떨어지는 소리 나듯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기대하시는 우리 국민이 또 그런 우리 후보들 지금서부터 열심히 잘 칼을 좀 가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이재명이의 목숨줄하고 같이 내년 봄쯤 되면요,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럴 때 참 옛날 노래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용산 대통령실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입장은요, 정혜전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용산의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야당 단독 감액안이 철회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처리하고 사과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야만이 뭐 증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제 논의에 참여하겠다. 이게 이제 용산과 다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처리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꼼수를 두고 있어요. 자, 이 어제까지 해서 이제 5차 지금 이제 장외 집회됐는데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완전히 실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원을, 총동원령을 그렇게 많이 내렸지만은 지금 뭐 1만 7천 명, 1만 5천 명, 2만 5천 명, 그 다음에 뭐 한 7, 8천 명, 어제도 한 8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TK 쪽, 지 고향이 이제 안동이다 이거죠. 그 TK 쪽을 맨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분열의 씨앗을 지가 한번 뿌리겠다. 이래서 TK를 갔는데 망신만 당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산을 여당이 원하면 증액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지역화폐, 요거를 늘리자. 지역화폐가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대명사가 바로 이재명표, 이재명 브랜드의 이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코나이한테 지역화폐 운영권을 줘가지고 뭐 수백억의 좀 의혹을 지금 낳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를 먼저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증액시키지 하니까 증액시킬 수도 있으니까 감액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애들 무슨 사탕 발림하듯이 꼬시는 거예요. 내가 증액해줄게 협상 다시 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병 주고 약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도 마찬가지고 용산도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먼저 감액 처리한 예산을 철회해. 그러면 논의하겠어. 그렇지 않으면은 알짜로 없어. 절대로 협상해 올 수 없어. 딱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에서 꼼수로 말이죠. 아, 그러면 우리가 지역화폐 산항을 좀 빨리 늘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증액 좀 협상하자. 요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기존 감액 예산의 처리 없이는 증액 협상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야당은요, 이 감액안을 갖다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전날까지도 예산을 증액시켜줄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느닷없이 감액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액안을 처리하지 않고서 증액 논의한다? 요거는 완전히 사탕 발림으로요. 무대 위로 일단 끌어놓고 보자. 예, 그리고 내치자. 이런 작전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우리 정부 여당을 갖다가 두 번씩이나 말하자면 갖고 놀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감액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는 한 절대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야당이 민생 관련 예산을 감액한 내용을 보면은 마약 수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수사, 양자 기초 연구, 그 다음에 AI, 반도체 이런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도 증액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을요, 이제 우리 여권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야 돼요. 결국은 민생한다, 민생은 챙긴다라고 노래는 불렀지만은 요게 대국민 사기극이다. 자, 그래서 민생 관련 소상공인 예산을 갖다가 싹 삭감했다? 그러면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동해 프로젝트,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 이제 에너지, 지금 이제 동해 안에 있는 그 해전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가스전 개발하는 거. 이거에 관해서도 아예 첫 시추 예산부터 삭감했다는 건데, 그러면 아예 이 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조차도 바라지 않는지 묻고 싶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야당의 이 감액 조치는 통과는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다.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모두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검찰, 경찰, 감사원 이거 전부 특경비하고 그다음에 특활비 싹 다 제로로 없애버렸잖아요. 이거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리고요, 탄핵소추, 검사와 그 다음에 감사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관해서도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행위다. 그래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민주당이요, 이제 이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제 코인 같은 거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 이게 정부 입장이었습니까? 여기에 동의하기로 발표했어요. 이거 100기 들은 거죠, 100기. 왜? 지금 자기네가 지금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를 완전히 포기했는데 가상자산의 과세? 그러면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2030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시위를 벌였지 않습니까? 자동차에서 커피도 팔지, 그 다음에 푯말 들지, 플래카드 들지, 1인 시위하지, 다양한 형태로 2030 세대들이 대대적으로 이재명이 문제 많다. 이재명이 과세, 요 코인 자산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라.
굉장히 센 압박이었어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떠나면은 이재명의 존립 기반이 그만큼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2030은 또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제 과세를 갖다가 유예한다는 정부 방침에 전격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닌가, 백기를 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추경호도 오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 날치기 한 거 이거 사과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추가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인질극 하자는 것이다. 예. 그래서 추경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는 건데 민생을 위해 추경하자는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것은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같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도 민주당은 잘 안다. 이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들을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박찬대가 말이죠. 감액 예산은 내일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만약에 여당이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더 강화하겠다. 이거요 완전히 조폭이에요. 박찬대 이런 인간은 완전히 조폭이죠. 예,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동안 유예한다는데 동의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TK 지역을 돌아요. 지금 TK 지역. 맨 먼저 지금 이제 대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도 가고요. 딱 돌면서 지역화폐 예산 좀 늘리자. 이렇게 지금 정부를 꼬시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는 데마다 족족 이런 건 망신스러운 거죠. 예, 가는 데마다 족족. 이런 헛소리라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지역 TK 같은 데서도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리고요, 내일은요, TK에서 아예 현장 최고위원회도 주재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지방을 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집회를 총동원을 내서 해봐야 이거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신스러우니까 지방을 아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일, 9일에는요, 이제 호남을 찾아갔고 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 간담회 그리고 광주에서는 현장 또 최고위 그래서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1, 2주 간격으로 전국 8도를 훑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참 이거, 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집회 완전히 빠지니까 지가 이제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신당하고 나서 이렇게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차 때가 1만 7천 명, 이건 경찰 추산입니다. 2차 때가 15,000명, 3차 때가 2만 5천, 이거 2만 5천으로 늘어난 것은요. 시민단체하고 같이 합친 거라서 그래요. 4주째는 저지난주죠. 9천 명. 그리고 이제 5주차는 2만 5천 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 시민단체 하고 합쳤을 때 그리고 민주당만의 집회는요. 불과 8천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게 경찰의 추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완전히 그야말로 쫄딱 망하고 망신당하고 이제 지방을 도는 요 작전의 변경. 야, 이거 국민들한테 죄송함을 느끼고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절절 빼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조이대가 633으로 하라. 요거는 본래 의무사항이 아니다. 권고조항이 아니고 요거는 의무조항이다. 그런데 이제 이 판사들이, 판사 재판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을 뿐인데 이제부터는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요, 지난 가을에 공문을 보냈어요. 대검 법원행정처에서. 공문을 보내갖고 633, 요 원칙을 지켜달라. 그리고 만약에 이 원칙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이유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겠는지 요 계획을 반드시 매달 정례 법원 행정처로 보고하라. 그러니까요, 그냥 좀 이게 그 권고사항으로 보지 말고 의무사항으로 보고 법원에서 선거법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해. 요렇게 맡겨놓은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하고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지침대로 지금 이제 이 판사들이 선거법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양문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식. 양문석이는 워낙 망은 한마디로 조폭 같은 인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포동에 있는 신반포 4차 아파트를 갖다가 살 때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자기 딸이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갖고 샀잖아요. 문서 사기. 예. 그 문서를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문서 사기를 쳐갖고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은 돈은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아파트 사는 돈에 썼어요. 아파트 살 때 그 돈을 아파트 이제 대출금이 안 나오니까 사업하는 걸로 사기쳐갖고 사업자금을 꺼내서 그거를 아파트 자금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근데 요 문제는 뭐냐? 아까 이제 문서를 사기쳐갖고 대출 받은 것도 문제. 그러니까 이제 문서 사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재산을 등록해야 되는데요. 재산이 공시 가격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입 가격하고 다를 경우에는요. 높은 가격을 재산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낮은 가격을 재산 신고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대책이 되는 것이죠. 요걸로 해서 지금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양문서. 그래서 요거는요. 양문서가 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 있는 지금 안산지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안산지원의 재판관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은 누구냐면 박지영 부장판사입니다. 박지영. 그래서 특가법상의 사기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형으로 불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판 본격적으로 이제 이달부터는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전부 다 부인하죠. 본래 전부 다 이것들 다 부인하는 게 이제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부인하는 게. 자, 그래서 본래 재산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7억 6,182만 원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2억 4,100만 원이 누락한 5억 2,082만 원만 신고했어요. 이게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왜냐? 이게 부동산 신고할 때 공시가격하고 실거래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대출 받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가 이제 대출 받는데 딸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게 사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두 개, 예, 사문서 위조하고 그 다음에 재산 허위 등록 신고 요걸로 재판에서 이제 요걸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을 지금 그 안산지원의 박정 부장판사도 일주일에 2번씩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12월 6일 날 첫 공식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게 이제 강규태 같은 경우는 선거법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한테 2주에 한 번 재판했잖아요. 그런데 요 박지영 재판관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정반대죠.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한다. 더군다나 요 사건의 경우에는 증인이 한 7, 8번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증인 신문하는데도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박지영 판사가 진행할 그런 타임 재판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상식은 이제 부산경찰청장 출신인데 요 이상식도 마찬가지로 재판장이요. 제대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 재판장은요. 아주 센 원칙주의 재판장한테 제대로 걸렸습니다. 박종호 재판장인데 형사 13부. 이 사람은요. 이 박종호 재판장은 누구냐? 김혜경이를 벌금 150만 원을 때린 재판장인데 벌금 150만 원을 때린 재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얼마나 꼼꼼하냐면요. 요것들이 전부 거짓말했잖아요. 배소희도 거짓말, 김혜경이도 거짓말, 그 다음에 우원식 부인 신경혜도 거짓말, 전부 거짓말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은 금융 결제 정보를 다 갖고 와봐. 그래갖고 그 결제 단말기에서 나온 영수증, 요거를 싹 다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김혜경이가 우원식 부인이 내가 현찰로 냈어. 딱 했는데 현찰로 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요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 판사가 박종호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대로 걸린 거죠. 여기도 재산을 낮춰서 허위 신고한 혐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냐? 요게 이제 재판이 말이죠. 이 재산 등록과 관련된 허위 기재로 이제 걸려들었는데 이게 뭐냐? 재판이 말이죠. 이 재산이 이제 96억 원을 본래가 이제 신고해야 할 재산은 실제로는 96억인데 축소 신고를 얼마로 했냐면 73억으로 축소 신고했어요. 23억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허위 신고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부인이 화가인데
부인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 가격이 무려 4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미술품 40억 원이 넘는 걸 갖다가 17억 8천만 원으로 낮춰서 신고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산 허위 신고로 걸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선거 과정에서 입장문을 통해서 해명했는데 이 해명한 것이 허위 사실에 또 해당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 당시 입장문을 내놨냐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2026년도 당시에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을 가치였는데 최근에 이유한 작품 등 작품 가액이 서너 배 급등했어. 하지만 2024년도 현재는 계속해서 요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에서 볼 때는요. 미술품 가액이 서너 배 올라가서 재산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을 팔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미술품을 안 팔았기 때문에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봤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미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판부도 말이죠. 직접 재판장이 얘기를 했어요.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공판을 연속 2번 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이 놀라갖고 일주일에 2번 여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한 번만 해달라. 그리고 다른 재판도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재판부가 바로 반박합니다. 다른 선거법 재판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사례가 있어서 나도 일주일에 2번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12월 중으로 모든 증인신문을 싹 다 맞춰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강한 속전속결 집중심리를 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양문석과 이상식이가 맨 먼저 배지를 날린 우익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